황금 물고기를 찾아 바다로 갑니다. 그 옛날 이 너른 바다를 황금 물결로 출렁이게 했다는 전설을 간직한 물고기, 바로 이 녀석입니다. 조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의 깃발을 날리고 들어오면 그것이 일종의 돈이 됐기 때문에 황금과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황금조구라고 불렀던 거죠. 꼭 황금빛이 난다고 해서 황금 물고기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황금보다도 귀한 물고기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진짜 우리 침리가 보물이죠. 우리 물속에 있는 이 바로 이건 물속에 이거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우리로서는 재물이에요.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황금과도 같은 물고기, 조기. 조기는 영광 법성포에서 또 하나의 전설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굴비라는 녀석으로 말이죠. 영광 굴비에 깃든 황금 물고기의 전설. 자, 그 이야기를 따라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황금 물고기의 전설을 품고 있는 이곳, 바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입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가을이면은 조금은 특별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영광의 특산물로 맛깔스러운 밥상을 차려내는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음식들을 선보여서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까요? 벌써부터 무척 기다려집니다. 영광의 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 싱싱한 특산물이 정성이 더해지는 요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각종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영광만의 풍미를 최고로 끌어올립니다. 정성을 담은 손끝에서 마침내 한 접시의 근사한 명품 요리로 완성되는데요. 이 모든 음식들의 맛의 중심이 되는 특별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영광굴비입니다. 우선 어른들이나 남녀노소 부드럽다는 거, 입안에 그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도 요리하기에 달라서 즐겨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냥 생선을 내놓으면 안 먹지만 그거를 변형을 해갖고 이유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생선의 어떤 비린내 때문에 많이 그 고객들이 어떤 이거를 해 먹을 수 있는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많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이거를 무궁무진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더해져 전혀 새로운 맛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 굴비. 지극히 토속적인 풍미가 서양 요리와 기꺼이 어울립니다. 어쩌면 굴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품고 있는 맛일지도 모릅니다. 과자 부스러기 크럼블이라는 디저트입니다. 예. 그 안에 영광 굴비는 이렇게 한식의 경계를 넘어 또 하나의 맛이 됩니다. 아니라 중국인들한테도 좀 먹었을 때 좀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굴비를 이용해서 만들어봤는데 굴비의 변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저 머핀을 속에 굴비가 들어있다고? 굴비를 어떻게 해서 고기를 그냥 무궁무진한 맛의 향연을 이끌어내는 굴비. 굴비로 만든 낯설지만 놀라운 맛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용케도 우리의 혀는 굴비 본연의 짭짤함하고 깊은 맛을 기억해냅니다. 항상 할아버지 자리에는 굴비가 두세 마리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없잖아요. 항상 먹고자 드시고 나면 그거 먹으면 짭조름하고 간간하니 저희들은 못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시고 우리는 구경만 하고 춤만 삼켰죠. 그 깊은 추억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곳 영광 법성포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굴비 고장으로 불리는 법성포. 법성포는 아주 오래전부터 황금 물고기가 가져다준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법성포는 산과 산이 양쪽으로 버티고 있어 해풍이 그대로 불어왔습니다. 그리하여 법성포는 굴비 익어가는 냄새로 가득했지요.
파시가 열리던 날은 말 그대로 잔칫날. 파시 보러 가자, 국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서 조기 사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굴비 사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판장하게 되면서, 그래서 상당히 운집이었고, 사랑 굿이었었어요, 그때는. 예, 그렇게 내가 참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파시가 없어져 버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러네요. 우리 어려서도 많이 보고, 예, 저도 많이 지켜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은 이제 기억 속에서나 더듬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광 법성포는 여전히 황금 물고기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고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굴비 얘기하고 참조기 얘기하면 영광하지만 사실은 영광에서도 법성포구를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성포구가 영광 앞바다 그 칠산도에서 잡았던 참조기가 들어오는 그 포구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거기까지 이렇게 잘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심도 좀 있었고 포구가 발달해 있었어요. 조선시대 팔도의 지리와 풍속을 기록한 동국여지 승남에는 전라도 영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영광군만의 토산품에 석수어, 즉 대가리에 돌이 들어있는 물고기, 조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봄에는 온 나라의 상선들이 모여들어 조기를 잡아 파는데 서울 저자와 같이 떠들썩한 파시가 열렸던 고장이라 기록돼 있습니다. 수많은 조기떼들이 떼를 지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선단이 움직였고 또 이 선단이 움직인 것을 우리는 파시라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는 단순하게 생선을 잡아들이고 먹는다는 걸 뛰어넘어서 조선 후기 또 20세기 전반기까지 민중생활에 미친 영향이 아주 절대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기는 민중의 삶에 깃들인 민중의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에 수많은 민중이 기대어 살았던 것이지요. 때문에 조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황금 보듯하는 귀한 물고기였죠. 비늘 없는 생선은 못 올라가고 갈치 같은 거 막. 옛날부터 제사나 이렇게 차례가 오면은 제일 먼저 이것부터 준비했잖아요. 굴비부터 사러 가고, 굴비부터 장만하러 가고, 장에. 조기는 금빛 찬란한 비늘을 두른 덕에 절받는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기는 민중의 삶, 그 중심에 깃들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황금 물고기에 대한 추억 한 토막, 옛 이야기 마냥 정겹습니다. 무조건 생선은 다 배를 이렇게 해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아주 깔끔하게 해서 그냥 다 내장 다 내서 버리고 이제 채반에다 다 널어놨죠. 갔다 오셔가지고 뒤로 넘어가실라게 비싼 조기 다 배렸다고. 네, 조기는 이제 이게 절받는 물고기입니다. 우리 국가제사에서 조기가 반드시 올라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절받는 물고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명절 되면 조기를 선물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뇌물로도 많이 들어간다는데 워낙 비싸졌죠.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상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법성포구를 따라 달려가는 이 길이 법성포 굴비거리입니다. 영광굴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지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굴비집. 법성포에서는 이렇게 대를 이어 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꾸덕꾸덕하게 굴비가 익어갑니다. 진하게 배어나오는 굴비 익어가는 냄새. 요 굴비 덕분에 굴비의 고장으로 대대손손 명성을 누리고 있는 영광 법성포. 굴비 익어가는 냄새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야, 바로 요 냄새입니다. 요 진한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굴비라는 말은 그 굽이라는 우리말에서 왔어요. 산구비, 물구비 하는 그 구비를 구비 조기를 엮어서 말리면 등이 이렇게 굽죠. 그래서 굽은 조기라는 뜻으로 구비조기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굴비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 나간 거죠. 그래서 저렇게 엮어서 등이 굽은 거는 다 굴비입니다. 한편 굴비의 고장 영광에 전해 내려오는 오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17대 왕 인종시대에 세도가 이자겸이 전남 영광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마른 조기의 깊은 맛에 반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맛이 있는 생선이 있었다니. 이 마른 조기를 왕에게 바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비굴하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뜻을 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성포에서 제법 굴비를 많이 만든다는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야, 이 녀석들 보란듯이 누런 금빛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살도 아주 통통하게 올랐고요. 요 작은 몸집에 기름진 기운이 꽉 들어 차 있네요. 봄조기는 알배기 조기가 있는데 그 전 조기가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알을 품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축적을 하거든요. 그때가 12월에서 1월 정도 돼요. 11월에서 1월. 12월에서 1월. 12월. 그러니까 12월 후반부터 1월 조기가 겨울 조기 치고는 가장 값이 좀 올라갈 때예요. 그때는 사실 고기 자체 기장이 좀 작으면서 살이 통통할 때예요. 한 마리의 조기가 영광 굴비가 되기까지 들어가는 공력이 상당합니다. 제일 먼저 조기를 크기별로 선별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동으로 조기를 선별해주는 기계도 있습니다. 세상 참 편리해졌죠. 크기는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해서 7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같은 크기별로 엮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 먹는 20마리씩 엮은 놈은 장줄이라고 하고요. 큰 놈은 오가라고 해서 5마리씩 2줄로 10마리를 엮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친환경 노끈을 이용하는데요. 내장을 떼지 않고 통째로 말리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지요. 이게 그 볏짚에는 그 바실러스균들이 붙어 있어요. 메주를 띄울 때 이렇게 싸죠. 그러면 메주 띄우기 위해서는 그런 바실러스균들이 좋은 이제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은 이 조기를 엮을 때에는 오히려 조기에 균이 붙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볏짚 새끼줄은 없애고 이런 다른 친환경 노끈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기에 소금을 치는 걸 흔히 섭간이라고 하는데요. 아가미를 벌려서 적당히 간이 배게 하는 법성포만의 전통적인 조기 염장법이지요. 안까지 간이 골고루 또 드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 근데 보통 그 섭간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영광 법성포 굴비는 섭간을 한다. 이게 섭간은 뭐예요? 이게 귀를 열어서 아가미 귀를 열어서 간을 해가지고 그럼 이게 귀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귀소금이 된 고기를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간을 먹게끔 쟁여놓는 이 상태를 섭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소금이 또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의 육질이 물이 빠지면서 밑 고기까지 간이 고루 배게끔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섭간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입니다. 어떤 소금을 쓰고 소금에 얼마나 재두느냐에 따라 굴비살의 맛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간수도 잘 빠져 있네. 네네, 12년 동안. 만져보면 이게
축축함이 덜해요. 이거 끈끈하거든요. 간수가 덜 빠진 거는 괜찮아요. 좋아요. 드넓은 갯벌, 온갖 바다 생명이 깃들어 사는 건강한 갯벌. 영광, 염산 두리 갯벌입니다. 염산의 염은 소금 염자. 국내에서 유일한 소금 지명인데요. 천년을 내려온 소금 고장답게 이곳의 소금은 특별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도자기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자기판 염전입니다. 약 700에 70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는 밑에 있는 침전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십자 쫄대를 댔습니다. 여기 가에도 이렇게 벽면도 자기판으로 깔고 이렇게 틈새를 쫄대를 댔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소금은 깨끗하게 거두면서 밑에는 이 불순물들이 이 침전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마침내 자연이 내준 소금을 걷어 올립니다. 이 천연 상태의 소금을 원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원염을 해썹 기준에 따라 가공 처리를 한다는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염 상태에서는 미세하게 불순물이 스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정과 탈수, 건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불순물은 빠지고 순수한 소금 결정차만 남는 거죠. 그야말로 건강까지 생각하는 귀한 소금입니다. 가공 처리를 마친 이 소금이 굴비 맛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이게 자연 채취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햇볕과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을 담수해서 농축을 시키는데 결국은 이쪽이 서해 끝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고 또 해가 서해로 질 동안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천혜의 입지 조건이 이곳이 소금을 생산하는 곳에 아주 적당하기 때문에 옛부터 소금 고장으로 유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와 염산의 소금, 이 둘은 오랜 동안 환상의 짝꿍이었던 셈이죠. 염산의 짭조름한 기운을 제 몸 깊숙이 품은 녀석들. 이제 녀석들은 인고의 시간으로 향합니다. 제 한 몸을 흐르는 시간 속에 온전히 맡겨둡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몸 안에 품은 짭조름한 기운이 녀석들의 몸을 서서히 익혀갑니다. 인내의 시간을 버텨낸 녀석들. 마침내 녀석들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허락됩니다. 굴비라는, 영광굴비라는 황금 물고기의 전설을 품고 있는 그 값진 이름 말입니다. 녀석들의 진하고 구수한 맛이 그리워집니다. 어머니의 장독대는 그 깊은 맛을 간직한 보물창고. 항아리 깊숙이 그리운 그 맛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리굴비입니다. 굴비. 이게 진짜 굴비네. 완전히 굽었네. 굽었지. 이 귀한 굴비를 아낌없이 내놓으시는 어머니. 이 진한 냄새가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알도 맛있어. 11월 달에 3, 4개월 말려. 봄까지. 예. 그러면 이제 봄에 초장을 해야 되겠잖아요. 예, 다 예. 말리면. 예. 그러면 이제 보리가 막 수확할 때 이때 이 자갈 같은 보리 속에 수확할 때 여기다 갖다 넣어. 그럼 이제 햇보리를 써야 되네 이것도.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다음에 굴비 나올 때까지 먹어 이제. 그리고 또 굴비 나오면 또 저장했다 먹고. 굴비는 두고두고 아껴 먹었던 귀하디 귀한 황금 같은 고기였습니다.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만 맛볼 수 있는 그 진한 맛. 영광굴비가 품고 있는 짭조름한 속살. 이 맛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이 굴비살이 품고 있는 진한 세월의 맛,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서 그 맛이 되살아납니다. 한 점의 굴비살이 그 오래된 맛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이제 오래도록 씹어야 돼. 간실간실하잖아요. 예. 간이 들어서 이 고기가 예. 이게 물 말아서 먹으면 희석이 될 것 같아요. 짠맛하고 물하고. 그리고 녹차는 비린내도 안 나고 감해주고. 우리네 밥상에서 굴비는 언제나 주인공이었습니다. 굴비에 남도 특유의 손맛이 더해져 남도의 맛으로 영광의 품격으로 되살아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밥상의 주인공이었던 굴비, 그 진한 맛은 잊혀지지 않는 넉넉한 맛으로 기억 속에 각인됩니다. 일본에도 이 조기가 잡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조기를 거의 안 먹어요. 그냥 갈아서 그냥 우묵 정도 만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굴비를 맛보고 아, 이렇게 현명한 사람들이 있나. 이게 보통 그냥 조기로 먹어서는 그 맛이 안 나는데 그냥 대충 말려서도 맛이 잘 안 나는데 짭짤하게 이렇게 간이 배이니까 그리고 이 굴비로 말리는 과정에서 숙성을 하니까 너무 맛있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걸 몰랐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에 또 하나의 풍경을 드리워 주었던 황금 물고기 굴비. 굴비는 전설을 품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굴비가 품고 있는 머나먼 전설을 기억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황금의 칠산어장입니다. 한때 서해 최고의 황금어장이었던 칠산어장. 영광 법성포 앞바다를 거쳐 너른 곰소 갯벌이 펼쳐진 전라북도 곰소만과 부안군 격포 앞바다 위도 일대, 그리고 군산 새만금 앞 비안도에 이르는 해역까지를 칠산어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황금빛 풍경. 황금빛 전설이 내려오는 부안군 위도 칠산 앞바다. 그 찬란했던 풍경은 이야기로 돌고 돌아 황량해져 버린 이곳 칠산 바다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칠산어장 조난 위령제.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바다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황금 물고기를 내주기 싫었던 걸까요? 바다는 성을 내며 배를 핥히고 어부들을 삼켜버렸다지요. 조난 명령 영원 추모. 1931년 그 한 해 동안 무려 3차례나 강한 태풍이 칠산 바다를 덮쳤습니다. 태풍에 조기잡이 어선 500여 척이 전복되고 600여 명의 어부가 수장되고 말았지요. 일생일대 황금 같은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풍랑에 그 꿈은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지요. 황금 만선의 꿈만 남긴 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조기 잡는다는 것은 요새 말로 막 로또 지금 당첨되려고 다 오는 거예요. 엄청난 조기가 잡혔죠. 그래서 여기서 잡힌 조기가 이 법성포라는 데 가서 가공을 하면 그게 바로 영광굴비입니다. 하지만 풍랑의 위협 속에서도 배들은 어김없이 봄이면 바다로 나갔습니다. 봄 되면은 봄 돼서 안개가 쫙 끼고 밤에 주무시다가 야 저거 오는 소리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출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거 오는 소리 난다고 그러면. 홀령도 칠사를 다 쳐다보고 연통가
황금 물고기를 가득 실은 고깃배는 돈으로 넘쳐났던 그곳 파시로 향했습니다. 조기 파시로는 칠산어장의 위도 파시와 1950년대까지 조깃배로 흥청거렸던 연평도 파시가 쌍벽을 이루었댔지요. 연평도 안목어장. 전라도 칠산어장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녀석들은 서해 물살을 타고 올라와 이곳 안목어장에서 몸을 풀었다고 합니다. 여기라면 황금 비늘을 반짝이는 그 녀석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런 해파리입니다. 달갑지 않은 시작입니다. 그물을 거두어 봅니다. 이 바다는 그 녀석들을, 황금 비늘을 두른 녀석들을 얼마나 품고 있을까요? 아, 고기는 이리 많은데 그 녀석들은 영 보이질 않네요. 그 전에 여기가 상당한 양의 종이가 많이 들어서 요 한 칸 가지고 아마 뭐 생활이 다 될 정도라 풍부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6.25 이후로 연평도 와서 6.25 이후로 왔을 때는 여기서 조기 잡는 건 못 봤어요. 많은 양을. 그 전에는 많은 양을 잡혔대. 근데 이 바다에서도 황금 물고기는 전설 속의 물고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지금은 꽃게가 바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생선 대접도 못 받았다는 꽃게. 조기가 안목어장의 주인공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조기가 완전히 여기 남한 일대배가 다 일로 와서 여기 와서 조합에다가 등록을 하고 여기서 조업을 했지. 그쪽에는 뭐 조기가 그냥 막 돈이 가만히다 담아갖고 다녔어도 여기서 그래 돈 불러 온다고 그랬잖아. 제가 5살 때쯤 됐어요. 5, 6살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는 이 뻘에 나가면은 막 어른들 말씀이 그래요. 민어하고 조기 외에는 생선으로 나머지 취급을 안 했어요. 취급을 안 하고 다 버렸어요. 따서 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보면은 뭐 꽃게, 서대, 쥐치, 넙치, 뭐 병어 이런 게 이 뻘 안에가 가득 차 있었다고. 참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노릇입니다. 황금 비늘을 두른 그 녀석들은 몸을 풀었던 바다마다 이야기거리를 남겨두었으니 말입니다. 연평도에서는 또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 초상화 속의 인물은 지금의 안목어장을 지켜주고 있다는 전설 속의 존재, 임경업 장군인데요. 400년 전 조선의 장수였던 그가 군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려고 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조기잡이를 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 안목어장에 가시가 빼곡한 엄나무를 박아서 말이지요. 물이 빠진 다음에 나가보니까 조기가 어마어마하게 가시마다 박여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기잡이가 시작되게 된 동기가 그분이 떠나면서 여기는 이만한큼의 이러한 그 자원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져도 내가 뭐 식량으로 쓰긴 충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 지역 분들이 봤으니까 이제 잡은 거를 그때부터 아마 연평도 이제 조기잡이라는 게 아마 유래가 시작된 그런 동기가 됐고 조기잡이 유래가 전설로 내려올 만큼 연평도에서도 조기는 전국 팔도에서 어선을 불러 모으고 흥청거리는 조기 파시를 서게 했던 대단한 물고기, 황금 물고기였습니다.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화려했던 그 시절. 너무 기교화된 거야. 배가 대형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 줄고 양이 줄니까 더 잡으려고 자꾸 줄만 넓히고 그냥 바다에 공야만 주면 바다만 그냥 썩 정말 나빠지고 그러잖아. 그게 풍성한 조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기가 다시 연평도에 유입돼 가지고 지난날을 회상하지 않고서는 연평도가 이제 조기가 들어오는 곳이다. 또 조기가 잡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는 거죠. 조기는 중국 상해 동남쪽과 제주
남서쪽에서 월동을 하는데요. 날씨가 풀리는 2월쯤 우리나라 서해를 따라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와 추자도를 거쳐 3, 4월께 위도 앞 칠산 바다에서 산란을 하고 한 달 뒤인 4, 5월 옹진 연평 앞바다에 어장을 이루다가 6월경에는 평안북도 대화도 근해까지 북상하곤 했지요. 이후 황해의 깊은 해역에서 지내고 있다가 찬바람 부는 늦가을이 되면 서해를 따라 다시 월동 장소로 남하해 내려갑니다. 이 바다, 칠산 바다로 황금 비늘을 번쩍이던 녀석들이 몰려와 금빛 물결을 일렁이곤 했더랬지요. 그 시절에도 지금도 바다는 여전히 여기 있는데 물속을 샅샅이 뒤져봐도 그 녀석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바다를 누비고 다녔을 눈부시게 번쩍이던 녀석들은 황금 물고기라는 전설만 남겨두고 이 바다에서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진짜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아주 많이 어종이 고갈되고 진짜 거의 다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사업을 저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기가 없어서. 그전에는 지금과 같이 뭐 어떤 조업하는 기술이 발달치 않았고 지금은 뭐 고기를 거의 이렇게 싹쓸이 하다시피 하니까 고기가 올라가기 전에 다 잡히는 거란 말이죠. 바다로 이 귀한 녀석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 간절한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여기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종묘사업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으로 조기를 부화시켜서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꼼꼼한 관리 아래서 말이죠. 요 자꾸 꼬물거리는 요 녀석들, 서해를 다시 황금 물결로 일렁이게 할 주역들입니다. 조기가 굉장히 민감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따르고 이런 어종이 아니라서 어릴 때서부터 이 사람이 가면은 막 놀라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안정적으로 이거를 키워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 먹이를 줄 때도 소심하게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조기는 1년에 한 번 4월에서 6월 사이에 산란을 합니다. 대개 1년쯤 자라면 15cm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성장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18cm 정도 지금 저희들이 1년 키웠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조기는 1년 정도 자라면 산란이 가능해집니다. 몸집이 작아도 알이 들어찬 조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빠른 애들은 1년부터 산란에 가입을 하고요. 평균 저희들이 그 양질의 수정란을 얻는 것은 2년생부터 지금 수정란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잔뜩 부푼 암컷이 몸을 부르르 떨며 산란을 합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컷이 알 위에 정액을 뿌립니다. 수정에 성공한 알은 수중에 뜨는데요. 24시간 만에 알에서 부화하죠. 이 녀석이 알에서 깬 지 3일 된 자어인데요. 이때부터 입과 항문이 열려서 먹이를 먹기 시작하지요. 부화한 지 20일째 되는 녀석들입니다. 벌써 눈에 띄게 자랐죠. 마침내 치어가 됐습니다.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녀석들이 서해를 다시 황금어장으로 만들어줄 전설의 그 물고기, 황금 물고기, 바로 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알 낼 때 되면
이 황금빛이 좀 이제 소위 그 배란기가 되고 알달 되면 짙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히 비늘 보면 햇빛에 보면 반짝반짝 황금처럼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황금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조기는 바닥이 모래나 뻘로 된 수심 40m에서 200m 연안에 서식하는데요. 산란기가 되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불에를 오므렸다 폈다 하는 습성이 있지요. 그 불에를 가지고 산란 시기에 구애를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여기 산란장에 왔으니까 숫거사 암거사 달려들어라 라는 말도 되고, 우리가 산란할 때 그 격정적인 소리도 내기도 하고, 또 산란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떠난다 라고 하면서 불에서 내는, 불에를 오므렸다 펼쳤다 하면서 나는 소리가 이제 불에서 나는 그 꾹꾹꾹 하는 소리라고 하고, 이 바다에서 다시 조기떼 우는 소리가 들리기를, 그 간절한 바람에서 지난 7월 영광 앞 칠산 바다에 참조기 치어를 방류하게 됐습니다. 바다로 떠나보내기로 한 조기 새끼는 약 100만 마리. 이 어린 생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 모두가 바라는 건 황금 비늘을 두른 조기떼의 화려한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겠지요. 남에게 성공되고 이수경은 물론 경제 성장에 따른 개발 도상국의 무공들아. 자, 드디어 녀석들을 떠내보낼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녀석들을 바다로 보냅니다. 너른 칠산 바다를 황금빛 물결로 일렁이게 할 몸집은 아직 작아도 서해를 책임질 대단한 녀석들이죠. 녀석들이 다시 이 바다의 주인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바다로 보냅니다. 하나, 둘, 셋. 마침내 바다와 만났습니다. 이 녀석들이 다 커서 돌아오는 날 황금어장의 명성이 되살아나겠지요. 지금 작년에 한 9% 나왔고 지금 현재 13%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생존을 나타낸 것은 매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량 방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참조기 자원이 많이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 이어 육상에서도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애써 키운 녀석들을 칠산어장에 풀어놓는 거죠. 이 녀석들이 바다로 다시 돌아오는 걸 상상만 해도 기운이 납니다. 이 녀석, 작은 녀석들이 잘 커서 다시 칠산 바다로 돌아오기를, 이 칠산 바다가 다시 황금 물고기를 품기를. 이보다 간절한 바람은 없을 테지요. 아마 계속적인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고갈이 되기 때문에. 고갈이 되면은 우리 영광굴비의 특공도 없어질 뿐더러 또 우리 어민들, 어민 소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소비자들도 역시 싼 고기를 못 먹을 것이다. 바다로 보냈던 새끼 조기들이 성장해서 얼마나 다시 돌아오는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이렇게 어류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DNA 조사법으로 방류 효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법은 방류 사업의 경제성 파악은 물론이고 확보한 다양한 유전자 정보로 우수한 종묘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조기의 방류 효과 정도는 지난 2012년 연평도 해상에서 방류한 결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 참조기를 어획해서 이 방류 종묘와 어획된 참조기의 유전 정보를 비교했을 때 방류 종묘와 가까운 그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참조기가 약 3% 정도 어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다시 서해는 조기 잡는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제주에서 서북 쪽에 있는 섬 취자도로 향합니다. 취자도,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섬. 황금 물고기로 황금의 전성기를 누린 사람들. 황금 비늘을 번쩍이는 녀석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황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봅니다. 그런데 가을 바다가 내준 물고기는 눈짐작으로 다 세일 정도입니다. 조기를 따는 손이 못내 섭섭합니다. 삼치도 고등어도 반갑습니다마는 뭐니 해도 황금 비늘을 두른 요 녀석들을 내내 기다려왔습니다. 그물을 털어내는 일도 금세 끝이 납니다. 예, 그때 당시는 잘 잡힐 때는 한참 잡힐 때는 잡을 안 자고 우리가 조기를 이 참조기를 많이 따로 다녔거든요. 40시간씩 잡을 안 자고 다녔는데 지금 조기가 많이 안 나 편이죠. 많이 안 나 편이죠. 예전 같으면 차고 또 넘쳤을 테지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여전히 이 황금빛 비늘을 반짝이는 녀석들이 가을이 되면은 이 바다를 찾아와 준다는 사실이지. 이 금빛 찬란한 녀석들이 취자 앞 깊은 바다 100m나 되는 깊은 물속에서 거두어들인 황금 물고기입니다. 물 수심도 깊고 또 우리 제주도 쪽에는 우리 청정이동은 뻘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멸치 묵은 고기하고 이 새우 이 자와라고 그래. 자와 이 조기가 먹는 고기가 그런 고기를 먹기 때문에 진짜 이 조기 살이 너무 참 맛이 탄탄하고. 이른 새벽 동이 채 터오기도 전에 배는 바다로 나갑니다. 취자 앞 저 깊은 바다로 찾아온 가을 조기를 거두러 갑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유일하게 불빛을 반짝이는 조기잡이 배. 그물을 100m 깊은 물속까지 내려보내야 합니다.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고된 작업. 서둘렀다가는 그물이 엉켜버리고 조기잡이고 뭐고 허탕을 치는 거죠. 캄캄한 바다에서 험하게 일렁이는 파도를 견뎌내야 합니다. 매 순간을 버텨내야 하는 조기잡이 배. 제주와 취자에서는 유자망으로 조기를 잡는데요. 유자망은 조기의 이동 골목에서 그물을 내리는 근해 조업 방식으로 그물을 수직으로 펼쳐서 부표줄을 조정한 다음에 물고기가 그물 코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씨알이 일정한 녀석들로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 바다 동중국해로 나가 조업하는 안강망 조업은 밀물 때 몰려와 썰물 때 빠지는 조기의 습성을 이용해서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 아그잎처럼 벌어진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고정시켜 두어서 조류에 따라 밀려오는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아들이는 방식이라 어종 고갈이 우려되는 조업 방법이기도 하지요. 마침내 세상이 밝아지고 기다림의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는 바다에서 그물을 거두어도 좋을 때. 배는 황금 비늘을 번쩍이는 녀석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 바다는 황금 같은 그 물고기를 얼마나 내줄까요? 조심조심 그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아하, 그 녀석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황금 비늘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참 코마다 걸려 있어야 할 녀석들인데
금빛 비늘을 자랑하며 올라와야 할 녀석들인데 씁쓸하다 못해 서글픈 이 바다의 현실이 시리게 다가옵니다. 바다가 내준 것만 거두어도 충분할 텐데요. 바다에 기대어 산다는 게 날이 갈수록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이 대형 이 저인망, 관광망, 중국 짱꼬리 싹쓸이 가는데 뭐 우리 이 어른들이 그물로 잡아먹는 사람들은 진짜 앞으로 이거 담담해요, 담담해. 먹고 살기가. 더 많이, 더 많이. 황금 물고기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집착. 그 집착이 불러온 바다의 현실은 이 녀석들이 버텨내기에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전에는 이런 걸 잡았대요, 이런 것을. 근데 이런 걸 잡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여기서 이 그물코가 많이 들었다 보니까 물속에서 한 120m, 130m에서 끌어올리면 이거 다 떨어져요,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그물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물코, 이거 그물코냐면은 지금 요 4코 이런 길이라니까요. 그래야 이것이 딱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요런 정도면 이 주둥이밖에 안 걸린 거야, 이렇게. 그럼 올라다가 이거 물에 감아오지면 똑 떨어져서 나가요. 이건 바로 죽는 거예요. 조기잡이 철이 되면 쉴 새 없이 바빠지는 이곳은 어판장입니다. 바다에서 수고롭게 건져 올린 조기들이 제일 먼저 몸을 푸는 곳이지요. 배 한 척이 쏟아내는 조기의 양은 보통 400에서 500상자 정도인데요. 요즘 같은 조기잡이철에는 하루 평균 5,000상자는 거뜬히 작업을 해낸다고 합니다. 상자 한 개당 20kg쯤 채운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양이 영광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다른 데서도 뭐 여수, 목포, 뭐 어디 군산 다 이 법성을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손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법성포에 굴비 상가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하루에 4,500개, 5,000개 정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야, 보십시오. 굴비의 고장이란 명성이 실감나지요. 저 아래 보이는 녀석들이 죄다 조기입니다. 앞으로 영광굴비라는 이름을 얻게 될 귀한 물고기입니다. 또 상인들은 외부로 가지 않고 다른데 목포나 부산이나 제주도로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바로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부대 경비를 약 한 10% 정도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하룻밤에 10여 척 분량의 조기를 바지런하게 작업해내는 요즘입니다만은 사실 너무도 안타까운 게 해가 갈수록 녀석들의 씨알이 자라진다는 겁니다. 몸집이 이렇게 큰 녀석들은 이젠 웬만해선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요새 들어서 고기가 이렇게 크게 안 나오니까 이제 장갑까지 잡아가지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데 진짜 예전에는 이런 것만 잡았어요. 이런 것만 나왔어요. 네, 이런 것만. 이 칠선 앞바다가. 그래서 우리 저희 이 칠선 앞바다가 황금어장이라고 소문나 있었거든요. 요새는 너무 너무 많이 저희도 안타깝죠.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네 밥상에 조기와 친척인 녀석들이 한 다리씩 꿰차고 들어앉은 것이지요. 윤석이 황금 물고기 참조기고요. 이 녀석이 참조기로 속을 법한 수조기. 윤석은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백조기인 보구치. 그리고 부세, 참조기보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죠. 참조기는 배 쪽이 누런 황색인데 수조기는 하얗습니다. 수조기 몸통의 옆줄 위로 보면 흩어져 있는 검은 점들이 보입니다. 흔히 백조기라고 불리는 보구치는 이름처럼 몸통이 은백색인데요. 아가미 뚜껑 위쪽에 큰 검은색 반점이 있지요. 참조기와 부세 모두
배가 황금색이고 지느러미도 황색이라서 분간이 어려운데 부새는 참조기보다 몸통이 크고 지느러미가 부채꼴 모양으로 매끄러운 편이죠. 반면에 참조기는 꼬리가 갈라져 있고요. 특히 머리 앞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돌기가 있어서 부새와 구분이 가능합니다. 마침내 세상으로 나갈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광굴비라는 또 하나의 명성을 얻기 위해 세상으로 나갑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황금 같은 몸값을 자랑하는 이 녀석들의 오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녀석들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부르는 대로 값이 되는 녀석들의 몸값 아낌없이 지불합니다. 녀석들은 더 큰 값으로 되돌려주는 황금 같은 물고기니까요. 이 녀석들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황금 같은 기회를 안겨주기도 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꿋꿋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이 녀석들에게 그 값진 이름을 붙여주었겠지요. 황금의 물고기라고 말입니다. 진짜 우리 침이가 보물이죠. 우리 물속에 있는 이 바로 이건 물속이가 이거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우리로서는 재물이에요. 저에게 굴비란 제 인생의 희망이다. 우리 지역의 희망이다.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 오랫동안 우리네 삶에 깃들여 있는 황금빛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때 전설이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다시 희망을 품게 하는 황금 물고기. 황금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는 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황금빛 풍경이 되살아나겠지요. 그 넉넉한 풍경 속에서 황금 물고기의 전설이 되살아나겠지요.